얄짤없어요. 소득 있으면 곱하기 %율 때려서 그냥 건보료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뿐 아니라 4대 보험 부담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표님들의 부담액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사업자 기본 세금 상식, 마지막 건강보험 편인데요. 4대 보험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복잡해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대표님, 사업주의 건강보험만큼은 좀 꼭 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건강보험.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줄이기 어려워서 이제 한 장을 했는데요.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불편하시더라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은 우리나라는 딱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이거나. 자, 그러면 내가 사업자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있겠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순간 피부양자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즉, 나는 사업자 등록증, 사업하시는 사람이니까 피부양자는 누군가의 피부양자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무조건 하나거든요. 그러면 사업하는 나는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건보는 둘 중에 하나인데 피부양자가 아니면 직장가입자는 4대 보험 가입하는 직원은 직장가입자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대표인 내가 직장가입자가 언제 되느냐? 4대 보험 직원을 채용을 했으면 그러한 개인사업주 분이시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럼 직장가입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냐? 소득, 아까 소득세 신고라고 했죠? 그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5월에 신고된 종합소득세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월액이라고 부르는 건보료가 산정이 됩니다. 자, 근데 난 피부양자도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사업자를 냈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4대 보험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즉 4대 보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면 지역가입자가 되십니다. 그럼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건보료를 부과하냐라고 하면요, 소득 기준으로도 소득점수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건보료 부과 기준이 되는데 재산 기준으로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즉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재산 점수 때문에 재산 기준으로도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통상 직장가입자보다 많은 건보료를 부담을 하세요. 그래서 자가부동산이 있으신 경우에 대표님이시라면 건보료 부담까지 고려해서 내가 내 사업주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되면 되게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직원이 약간 내가 혼자 하긴 힘들어서 직원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4대 보험 직원을 채용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은 직원을 뽑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직원을 뽑으면 좋을 거는 같은데 그랬을 때 직원을 뽑으면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내가 자가부동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직업 뽑아서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보료 부담이 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도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부터 직장이냐 지역이냐 그럼 나는 자가부동산이 있냐 그럼 자가부동산이 있으면 이쪽이 유리하다. 근데 이쪽이 유리하면 4대 보험 직원을 채용해야 되니까 4대 보험 직원을 채용했으면 직원의 4대 보험을 사업주 부담분을 내가 부담해야 되니까 뭐가 유리할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세금이 그냥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세금이 빵원입니다. 근데 내가 손실 나서 빵원이냐 0원이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나는 세금이 3,980만 원이 나왔어요. 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는데요. 세금이 3,980만 원이 나왔는데 기가 막히게 말씀드렸죠. 소득세는 담당하는 세무사의 절세 컨설팅, 절세 혜택을 구조화해서 컨설팅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세목이다. 왜냐? 보시죠. 3,980인데 뭐 정확히 1만 원이네요. 80만 원 빼서 세금이 빵원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뭐라 써져 있냐면 세감면 써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님이 너무 해피하세요. 뭐 감사해요, 세무사님. 막 그 영원히 어떻게 나오나요?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는 뭐냐면 종합소득금액. 대표님은 세금이 빵원인데 소득이 0원이어서 세금이 0원인 게 아니고요. 소득은 1억 6,500만 원이셨습니다. 1억 6,500만 원이셨는데 그래서 세금은 3,980이 나온 건데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직장가입하셨거든요. 직장가입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액감면으로 세금이 0원이 된 거지 세금이 없을 뿐이지 소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소득은 1억 6,500이고 나누기 12하면 뭐 보수월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월 기준으로는 1,300만 원, 78만 원 소득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건보료는 다음 연도 7월부터 매월 110만 원씩 나오실 거다. 생각보다 속이 쓰리시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금은 많이들 생각하세요. 세금은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소득세 신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소득세 신고된 내역이 건보공단에 넘어가거든요. 그럼 건보공단에서는 소득 있네. 건보료에서는 이런 세액 감면 공제 혜택 그런 거 없습니다. 얄짤 없습니다. 소득 있으면 곱하기 %율 때려서 그냥 건보료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뿐 아니라 4대 보험 부담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표님들의 부담액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건보료에서는 내가 세액공제 감면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건보료는 소득이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럼 반대로 소득을 없애야 되나? 소득을 줄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소득이 없으면 또 대출이 안 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세금을 잘 내고 소득이 있으신 대표님들이 잘 버시니까 그만큼 대출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해요. 어렵습니다. 사실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요. 기초세금 상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어떤 개념만 잡으시고요. 구체적인 실행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유튜브 하면서 제가 조금씩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또 못 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강의나 내지는 전문가인 세무사님께 의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대표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사업자 기초세금 상식에 대해서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건강보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